후임 감독을 찾고 있어야 된다. 이미 찾아야죠. 9월달에 9월달부터 벤투가 아네오 하는 순간부터 해외 감독을 뽑을 거 있으면 그때부터 11월달까지 12월까지 컨택을 하고. 근데 이전에 일을 하셨을 때 뭔가 메리트 있는 이 감독 선임이 된 적이 딱히 없었어요. 김판곤 위원장님이 벤투를 왔던 것처럼. 그치. 우리 축구협회는 상황이 터지고 나면 터지는 걸 보고 대처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첫 번째 주제는 축구협회 논란의 벤투 후임 찾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감독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막 언론에서 어떤 감독들이 언급되고 있죠 현재? 뭐 일단 국내파 감독님들 중에는 김학범 감독님,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환 감독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용수 감독님, 예, 요 정도가 추려진 것 같고 네. 아직까지 뭐 해외 쪽에는 제대로 된 컨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언론들이나 막 기사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표팀에서 입장 해명글을 내보냈죠. 내보냈죠. 이제 추측성 기사나 네. 약간 이런 거를 좀 그만 내보내 달라. 우리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연봉이나 구체적인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파 감독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해외파 감독을 접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추측성 언론의 기사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봉 10억 이하에다가 뭐 한국인 지도자로 내정되었다. 심지어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와 같은 조금 황당한 조건까지 보조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이런 건 부정을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이야기, 논란이 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아시안컵이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컵이 지금 끝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도 근데 뭘 아직까지 회의를 안 해. 이미 월드컵 9월달부터 벤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뭐야? 제가 여러분들 월드컵 나가기 직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저는 벤투를 옹호하는 편이었지만 어론상 벤투와 함께 가는 건 어려워 보이니 지금부터 대표팀 축구협회가 해야 되는 일은 후임 감독을 찾고 있어야 된다. 이미 찾아야죠. 9월달부터 벤투가 아네오 하는 순간부터 해외 감독을 뽑을 거 있으면 그때부터 11월달까지 12월까지 컨택을 하고 오히려 야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벤투 축구로 16강을 들어간다면 이 정도 조건에 할 마음이 있냐라든가 이런 딜을 해야지. 뭐 딜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리스트는 짜놓고 그 리스트에 있는 감독님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 감독님이 하는 축구에 대해서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그 공부를 해놨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게 난 돼 있길 바라는 거야.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저렇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고 어.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축구협회가. 그리고 나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직 첫 회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계획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벤투가 노한 순간부터 9월달부터 첫 회의를 열었어야지. 근데 축구협회 생각은 이거였나? 벤투가 혹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16강 가고 네. 또 우리 여론이 바뀌면 네. 벤투는 분명히 우리가 제시하는 걸 할 거다. 네, 또 할 거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언플도 많이 했었잖아요. 벤투 재계약에 관해서. 근데 그렇죠. 벤투는 또 NO 네. 단호했죠. 자기는 안 하겠다. 네, 단호했고 4년 전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나 축구 정보의 밝은 소식통 등 익명을 이용한 수많은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실제 결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느낌?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16강을 했으니까 이제 또 그쵸. 국내 감독님이 하면 잘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이 후임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벤투를 찾아왔었잖아. 네. 벤투를 찾아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그 당시 기술위원장이었던 김판곤 그쵸. 기술위원장님이었죠. 김판곤 기술위원장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이 후임을 찾는 데 했는데 네. 이번 축구협회에서 과연 그만한 준비를 해서 그만한 설득력으로 다음 후임을 데려올지 이게 저는 일단 가장 궁금하고 축구 팬으로서 이게 가장 관심이 가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술위원장님이 이용수 기술위원장님이 맞죠? 걸로 알고 있어. 그 이용수 기술위원장님은 이전에도 또 축구협회에서 일을 계속 해왔었고 해왔던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슈틸리케를 뽑았던 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일을 했던 것만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전에 일을 하셨을 때 뭔가 메리트 있는 이 감독 선임이 된 적이 딱히 없었어요. 김판곤 위원장님이 벤투를 데려온 것
왔던 것처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술위원장이 바뀌었다. 좀 뭔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것 같아. 축구 팬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김판곤 위원장님께서 떠났어. 네. 근데 그분이 벤투를 어쨌든 간에 정말 심한 끝에 선임을 했고 좋은 장면을 만들어놨는데 협회에서 이거를 보호하겠다, 자기들을 방어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뭔가 오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오해를 풀겠다고 내보낸 글 자체가 아직 첫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에 슈틸리케를 선임했던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지금 있고 이런 거를 다 보다 보니까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보내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 난 좀 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우리 국내 감독 할 거니까 좀 추측 그만해라. 아, 너는 그렇게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컨택을 안 하는 거는 어차피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있다. 네. 이게 김코치 덧선 썰입니까? 네. 그냥 느낌이에요. 내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게 다 내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고가 올라오면은 올라오기 전에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빠르게 그 오피셜을 못 띄우는 게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축구협회에서도. 그렇지. 왜냐면은 그 세 명 중에 만약 한 명이 진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축구 팬들이 얼마나 등을 돌릴까라는 이 눈치를 볼 수도 있다. 지금 대표팀이 16강에 나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네. 갑자기 대가리에 총 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이 진짜 이 축구 어. 팬도 그렇고 이 언론들이 수많은 이 스포츠 기자들이 얼마나 그런 기사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협회는 그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 그걸 회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아직 그 회의를 시작 안 했다. 네, 다른 회의를 시작하고 있어. 우리가 감독 선임을 하고 네. 이 감독을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에 대한 회의를 시작 안 했다. 그렇지. 그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진짜. 그 회의는 아직 안 했을 수 있지.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이 해명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뭐 연봉이나 세부 조건은 더더욱 거론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인 외국인 외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는 정말 이 축구협회가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다. 9월달에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던 벤투가 있었고 벌써 3개월이 거의 가까이 흘렀는데 너무 이거는 축구협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조심해야 되고 발표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리고 김 코치가 말한 것처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안 정해놓고 일을 하겠어. 네. 근데 지금 눈치 보여서 선뜻 그 카드를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그치, 그 카드를 선뜻 못 꺼내고 있긴 한데 나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따가 이제 벤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음 토픽이라서 거기 나오겠지만 이 뚝심이 없는 거다. 이 축구협회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축구협회라는 거는 단체를 위해 일하는 곳이잖아. 근데 그 단체를 이끄는 선봉장,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감독을 뽑는 그 선봉장이 철학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단체잖아. 근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참 준비성이 없구나. 참 상황이 일어나고 수습하기 바쁘지 상황을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알고 그 계획대로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축구협회는 상황이 터지고 나면 터지는 걸 보고 대처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축구협회도 어떻게 보면 한 기업체잖아요. 그쵸. 이 기업체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은 김판곤 기술위원장밖에 없는 거였을까. 지금까지. 예, 윗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그게 약간 의심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그런 위원장이 그만뒀을 때 이런 사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저 회사에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현재 막 이거 가지고 축구협회를 엄청 깐다. 축구협회를 엄청 비난한다, 비판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쉽다. 아쉽죠. 아쉽다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축구협회라는 곳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곳인데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여론에 뭔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정리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토픽 정말 재밌는 거죠. 뭐였죠? 벤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네. 뭐였죠? 바로